자, 여러분,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미래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식용 작물로서는 밀을 2대 작물 얘기를 하고, 식량 작물, 소위 소라든지 말, 돼지, 닭 이런 가축한테 먹이는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예, 3대 작물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식용작물 관점에서 보면 2대 작물인 이 옥수수, 영어로 하면 쉽죠. 코온입니다. 그죠? 코온에 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대 작물이 코온인데 지금 제가 글씨가 조금 좋아졌죠. 이 이유는 터치 스크린이다 보니까 밑에다 이 뭘 뗍니까? 천을 소위 배를 대 보니까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어, 소위 손바닥을 이렇게 살짝 대도 이제 됩니다. 그죠? 코는 이제 식량으로 보면 3대고 식용으로 우리가 다이렉트로 섭취하는 걸로 보면 2대 작물이다. 그죠? 그래서 배가 이제 식용으로는 1대고 식량으로 보면은 2대 2듯이 그렇다. 그죠? 옥수수가 식량으로 보면 1대고 식용으로 보면은 아니죠. 그죠? 저 뒤에 있겠죠. 자, 어쨌든 그렇다. 이 콘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 식량 작물에서 다루기 때문에 일단 뺍니다. 그러면 식용 작물로서 이 밀, 휘트를 먼저 봐야 됩니다. 이 옥수수가 이제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옥수수 먹습니까? 하는데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2대 작물인 요걸 옥수수를 넘기고 뭘 할 거냐 하면은 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어프로치가 좀 잘못되고 있죠, 그죠? 그러면 밀에 관해서 이제 다시 또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 옥수수 할 줄 알았는데 다시 밀로 가네? 교수님 그래 하시지 말고 채통을 지키세요. 또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럼 옥수수에 관해서 먼저 해주세요 합니다. 그럼 하지 뭐. 그죠?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갑니다. 그러면 콘, 옥수수로 가면 옥수수는 주로 이제 사료 작물입니다. 그죠? 사료 작물이란 소, 말, 그다음 돼지, 닭 이런 애들한테 이제 주로 먹이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이죠. 그죠? 예,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옥수수를 주로 어디서 많이 재배하느냐 하면 주로 강원도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재배하죠. 강원도에서 재배하는 것은 주로 이제 식용이죠. 어떤 식용입니까? 소위 이제 찰옥수수라고 하죠. 옥수수가 많이 재배되고 있다. 요거는 바로 다이렉트는 묻는 식용.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가면은 강원도래 드레유 하는 말이 유명한 것은 뭡니까? 이 옥수수에서 사실 나왔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면 이제 옥수수에 관해서 한번 공부를 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식용만 하다 보니까 나머지 그 사료는 거의 다 수입을 한다는 얘기죠. 어디에서? 주로 USA에서 사료는 수입을 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연간 800에서 1200만 톤입니다. 1200만 톤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400만 톤임을 감안하면 약 2배에서 3배 정도를 수입을 한다 그죠? 자, 그러면 옥수수 하면 아까 강원도 드레요 발음도 잘 안 됩니다. 그죠? 자, 나는 강원도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 그죠? 하지만 군대 생활은 강원도에서 했죠. 자, 홍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홍천, 강원도 홍천이라는 데가 쌀도 유명합니다만, 홍이 아니고 홍천에 가면 찰옥수수가 유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한 개에 뭐, 1,500원 하기도 하고, 2,000원 하기도 하고, 이렇게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여름철, 옥수수 하면 여름철이죠. 그죠? 여름철 간식거리.
요즘은 간식이 아니고 주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옥수수 먹고 밥 대신에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제 옥수수는 어떻게 유래가 되느냐 하면 뭐 국제적인 동향으로 보면은 상당히 그 얘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실제 재배되는 상황을 이제 보면은 주로 이제 찰옥수수, 그다음 사료용 옥수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개발했습니까? 예, 주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라고 있죠, 그죠? 거기서 주로 많이 이제 연구를 했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 옥수수 하면은 연구소, 국제적인 연구소는 어디 있냐 하면은 멕시코에 있습니다. 멕시코 하면은 유명한 게 뭡니까? 축구 잘하죠. 사카. 예. 이 고산지대가 있어요. 여기서 사실은 유적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식용을 한 게 한 12세기 좀 이전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최근에는 옥수수 재배가 또 뭐 팝콘 여러분 팝콘 아시죠? 영화 볼 때 뭐 이 팝콘 유명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한 11세기 이전에 어, 옥수수 재배가 시작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럼 우리나라는 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식용을 하는 것은 강원도 홍천에서 주로 강원도에서 많이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북쪽에서 이제 북쪽이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이스 벼를 재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식용으로 이제 벼 대신 쌀 대신 옥수수를 이제 먹게 됐죠, 그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멕시코인 중앙 아메리카죠. 에서 이제 캐나다 어, 저 남쪽, 그 아르헨티나 이쪽까지 이제 전파가 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수수 하면은 수량이 생산량이 사료용으로는 엄청납니다. 자, 사료용으로 보면 옥수수를 사료용으로 보면 키가 한 3m 정도까지 크죠, 그죠? 예, 이렇게 한 알, 두 알 정도를 파종을 하죠, 그죠? 이것들 이제 전파라고 하죠, 그죠? 전파, 영어로는 힐 시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줄 간격은 보통 한 60cm, 조가는 포기 간격은 거의 한 20cm 정도, 경우에 따라서 30cm, 빨리 심을 경우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보통 한 20cm 정도 하죠. 그래서 이제 사료용으로 이렇게 재배를 하고 식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의 조관, 그러니까 줄 간격을 유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로 파종은 언제 하냐? 남부지방에서 4월에 주로 많이 합니다. 4월에 파종해서 언제 수확하느냐? 한 8월 말, 9월 초 이때 수확을 하죠. 그러니까 벼보다 좀 빠르다, 그죠? 한 달 정도 빨리 진행이 되는 작물이다. 그러니까 키가 3m 크고 실제 이제 그 지상부 이렇게 있으면 뿌리가 이렇게 나겠죠, 그죠? 뿌리가 이렇게 수염처럼 많이 납니다. 나면서 이제 이렇게 주관이 있고 잎이 이렇게 크게 나죠. 어떻게 보면 형태는 타입은 잎은 벼와 똑같다. 그러니까 벼과죠. 화분과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과로 분류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열매는 어디서 맺히느냐? 위에서 맺힌다. 그죠? 그러니까 먼저 보니까 이상하게 수염이 나더라. 그죠? 수염이 나죠. 이 수염이 수술입니다. 이 꽃가루가 똥똥똥똥 떨어져서 암술머리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앉는 거예요. 수염 하나마다 알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옥수수가 재밌죠, 그죠? 그러면 수염이 1000개 같으면은 알맹이가 1000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봅시다. 그러면 옥수수 수염은 어디 쫓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신장이 안 좋죠. 신장.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은 옥수수 수염차가 좋아요. 근데 옥수수 수염차가 옥수수 수염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을 위해서 옥수수 수염차를 만든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여기 이제 출웅 타슬링이라고 하죠. 타슬링 TASSLI 타슬링이 되는 출웅 그러니까 수염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의 그 지프백 같은 걸로 이렇게 뒤집어 씌웁니다. 씌워 놓으면 이 온도가 이제 높아지면서 이렇게 수염이 꽉 찹니다. 엄청나게 일반적인 것보다 한 3배 내지 5배의 그 옥수수 수염을 수확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수염을 가지고 뭘 만든다? 신장에 좋은 액기스를 만든다든지 그냥 건조시켜서 판매를 하면 가정에서 어, 소위 엽차, 보리차 끓여 먹듯이 주전자에 하든지 요즘은 뭐 팬이 많이 쓰니까 냄비든지 어디든지 해서 은근한 불에 끓여서 먹으면 신장 개선에 좋다. 그래서 옥수수를 하니까 이제 몇 가지 품종만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진흥청에서 만든 게 광평옥, 강다옥, 장다옥 이런 그 세 품종이 참 유명합니다. 유명하고 그 이 옥수수 품종을 원래는 이제 수원 19라는 품종이 있었어요. 수원 19가 있었는데 얘가 거의 모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다옥, 광평, 뭐 장다옥 이런 품종들을 만들었죠.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 그 노벨상 후보에도 몇 번 올라가시고 유명한 그 모 대학교 교수님이 계시죠. 김순근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께서 아프리카에 가셨죠, 그죠? 아프리카에 추장으로 대우받을 만큼 이 옥수수가 히트를 쳤다. 그 이유는 아프리카에 가면 옥수수가 뭐 요만해요. 작아요. 근데 우리 수원 식구나 새로 이제 개량된 거 이런 품종들은 이렇게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추종하는 추장님보다도 더 식량을 가져다 주니까 더 추앙을 받게 되겠죠. 그죠? 아시아에서 온 뭐 추장님 하겠죠. 어쨌든 그만큼 이 아프리카 또는 일부 국가에서 지금 식량난이 심각하다. 그러면 뭘로 해결할 거냐? 이런 옥수수 실제 식량으로 보면 일대작물이고 식용으로 보면은 3대 식용으로는 3대에도 들어갈 수가 없지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근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구도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료용도 중요하고 사료용 플러스 식용을 복합한 형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식용은 주로 이 사이즈가 좀 적죠. 수량이 적어요. 대신에 사료용은 이렇게 크고 많다는 얘기죠. 그죠? 물론 사료용이라 하면은 줄기, 잎 다 모두를 함께 쓰기 때문에 전체 양이 많기도 하지만 옥수수 요 알맹이가 달래는 요 부분도 어,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식용은 적으니까 이걸 플러스해서 플러스 한다는 것은 육종 브리딩 한다 그죠? BRE 브리딩해서 새로운 뉴 컬티바 새로운 품종을 만든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 할 일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활용도도 높아질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옥수수에 관해서 간단히 했지만 나중에 또 합니다. 돌아와서 할 건데 먼저 이제 옥수수 하면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조영선 교수한테 묻는 게 아니고 농촌진흥청에 가시면 손범영 박사님이 계십니다. 옥수수 육종의 대가십니다. 이런 그 국립식량과학원에 이런 박사님들한테 여쭤보시면은 상당히 새로운 품종 지식들을 확보할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see you next time.